다음에 삼추경금. 삼추경금 뭐 금이 이제 왕한 계절을 맞이했어. 정화로 단련해야 길을 이루겠지. 그러니까 전형적으로 정화 간목 쓸 거야. 그 다음에 삼추경금 하면 그 추금이 관살 병용하는 것을 굉장히 좋아한다. 6월 경금이 특히 병종화를 다 써서 귀를 이룬다. 관살 혼잡이 나쁜 것만은 아니다. 뭐 이것은 우리가 이제 뭐 우리가 다른 텍스트를 공부해도 뭐 자평진전을 학습하든 뭐 조충조를 학습하든 항상 하는 얘기니까. 그 다음에 이제 동금에 가면은 이제 금수상관 희경관. 그러니까 지금부터는 이제 화를 존신으로 삼아 가지고 이제 그것이 이제 기본적으로 이제 일선의 격국을 이루는 이제 영법의 이제 중추가 될 것이다라고 우리가 이제 예상하고, 이 삼추경금에서 신월과 유월 따로 파일 그러니까 학습을 하고, 요번 파일에서는 그 다음에 이제 수로를 학습하겠는데, 텍스트가 아주 잘 정리되어 있으니까 텍스트를 천천히 읽으면서 그대로 이해하면서 가면 될 것 같아. 한번 보자. 신월경금은 248페이지. 신월경금은 강의함이 극에 달했다. 정화를 전용하여 활용하고 다음으로 간목으로 인정하니 이에 이르길 추금은 예예. 자, 예리함이 가장 기특하니 임계수를 상봉함이 전체적으로 마땅치 않고, 만일 목화를 만나 성국하면 복수가 모두 하늘과 같이 쌓임을 살펴보라, 이렇게 얘기했다. 아주 엄청난 그 수사야. 아주 레토릭이 아주 이제 점점 이제 그래서 자, 어떻게 이제 해설을 했는지 선생님 한번 읽어보죠. 신월경금은 경금사령하니 매우 강함에 예리하다. 신월경금은 반드시 단련해야 큰 기물을 이룬다. 정화로 단련해야겠지. 인월 간목은 설함이 좋고 극이 마땅치 않으나, 춘목은 설하는 게 좋고 추금은 극하는 게 좋고 설하는 것은 마땅치 않다. 완전히 두 개가 반대지. 자, 이 문장은 뭐 한번 다시 되씹어서 머릿속에 이렇게 딱 정리해둬야겠지. 자, 인월 간목은 설이 좋고 극이 마땅치 않으나 신월 경금은 극이 길하고 설이 마땅치 않다. 그래서 임계수가 전체적으로 마땅치 않다. 이렇게 식간이 성질이 다른 것은 조부와의 관계가 작동하기 때문이다. 원룡에 권력이 있으면 재관이 정당한 용법이나 초춘 간목은 병화를 기뻐하니 예외고, 중춘에는 또 재관을 용한다. 그 다음에 경금을 단련하려면 정화가 우선이고 반드시 간목으로 인정해야 노화가 항상 불타오른다. 자, 그래서 이제 노중화, 이제 홍로 큰 넓은 그 이제 단련하는 이제 셀을 단련하는 이제 그 홍로화가 이렇게 이제 꺼지지 않겠지. 자, 그래서 정화는 간목을 떠날 수 없고 특히 추동에선 더욱 그렇다. 고서에 이르기를 추금이 예리하면 가장 묘하고 임계수를 만나면 좋지 않다라고 얘기했어. 명리부에 이르면 강금이 수를 만나면 예리한 봉우리가 꺾여 길할 것 같지만 이것은 경금의 성질을 몰라서 하는 얘기다, 이랬어. 그런데 이제 동금에서 이제 화를 보면 수기가 또 100배에 달할 수 있지. 금수상관 희강관이 되면. 자, 만일 정갑이 양투하면 정이 청운에 오른다. 정화가 있는데 간목이 없으면 준수하다. 간목이 있고 정화가 없으면 편인이다. 정갑이 모두 없으면 이제 편인인데 지위가 없다, 이 뜻이야. 그 다음에 정갑이 없으면 무용지물이고 다만 남의 밑에서 일하는 직분을 감당할 뿐이다. 신월경금에 정갑이 양투. 자, 신월경금에 나가지고 정갑을 못 봤다. 참 한심한 거지. 아니, 좀 한심하다 이러면 뭐하고 좀 깝깝한 거지. 이상과 벼슬이 높아 건세가 백류보다 더 중하다. 정화가 있는데 간목이 없으면 수사의 명이다. 뛰어난 선비. 간목이 있고 정화가 없으면 평범하다. 정갑이 모두 없으면 합격이 되고 평생을 남의 밑에서 일한다. 머슴살이만 하는 거야. 이때 정화가 없으면 병을 용하는데 부기가 있으나 정화만은 못하다. 자, 이번에 이제 해필미 노회찬 씨의 명이 나왔는데 이번에 이제 자살로 일단은 밝혀졌는데, 자살로 했다고 이번에 드루킹 사건 때문에. 이번에 발자가 있네. 자, 이거 상관가살격이라고 했는데 신월경금이 병화를 봤어요. 병화를. 근데 이제 경호일이니까 오중에서 정화가 이제 있는 거야. 정 두 개가. 그런데 간목이 없잖아. 간목이. 그러니까
화가 계속 불을 밝혀주는 게 아니고 끊어지는 거지. 그러니까 한때 반짝하는 거지. 갈록이 여의 할 수는 없는 거지. 이게 좀 아쉬운 그런 상황이 되었다라고 보는 거지. 자, 그런데 이 사람이 이제 부는 부기할 때 이제 간목이 이제 없으니까 이 사람이 이제 수사의 명이다라고 우리가 이제 봐야 되겠어. 간목이 없으니까. 그 다음에 자, 혹 지지의 수국을 이루고 정화는 결핍되어 병화를 용하는데 사주에 병화가 있고 또 선생님 적어놨네. 오중 정화를 용신으로 삼을 수 있으나 간목이 없어 부기가 장구하진 않을 것이다. 이렇게 선생님 또 적어놨네. 또 재 문제가 있는 거지. 이렇게 또 재가 없을 때 재가 오면 어떻게 돼? 자, 재라는 것을 신신 두 개가 불러서 허재로 썼지. 그런데 운에서 어떻게 돼? 전실되면은 최악이 되지. 그러니까 재를 밝히면 굉장히 문제가 되는 거야. 그 다음 혹 지지의 수국을 이루고 정화는 결핍되어 병화를 용하는데 사주에 병화가 있고 간목이 없으면 필시 운하하다. 우둔하고 나약하다. 우둔한 놈이 나약한 게 다행이지. 괜히 이 자식이 우둔한 놈이 세면은 또 문제가 될 수도 있어. 더 사실. 왜냐하면 금수가 양양하니 금이 수를 생하여 화를 제하는데 어찌 발달이 가능하겠는가. 혹 간목이 출간하여 인정하면 가히 세몬 공감은 한다. 간목이 약해도 의식은 충분히 분명하다. 이 노예 천명 때문에 선생님 약간 좀 다운됐네. 좀. 자, 신월경금이 지지의 수국을 이루었다. 정화가 결핍됐다. 병화를 용한다. 사주에 병화가 있고 간목이 없으면 필시우둔하고 나약한 선비가 된다. 자, 수국을 이루었다. 야, 이것은 진짜 병이 너무 깊다. 그런데 병화를 용한다. 병화를 용하려고 해도 병화가 보통 예를 들어서 우리가 이제 병화라는 것은 뿌리가 없어도 용할 수는 있어. 그러니까 이때 간목이 좀 받쳐주면은 참 좋겠는데 없으면 그 병화가 가신이고 이 가신이 진신의 그 효용에 전혀 못 미치니까 이 경우에는 이때는 뭐 예를 들어서 족으로 쓰고 이런 것도 아니니까 이때는 이 사람이 좀 귀를 가장하고 똑똑한 척 해도 사실은 안 그렇다는 거야. 이것은 맹추의 왕금이 수를 생하여 병종화를 권하게 하기 때문이다. 용신이 너무 무력하다. 간목이 출간하여 인정하면 가히 생강공감은 잃지 않고 생원공감은 잃지 않고 간목이 암장되면 일방은 기대할 수 있다. 자, 수균을 좀 빼주면 너무 왕할 때는 거스르지 말고 좀 빼줘야 되겠지. 설하는 게 마땅하니까. 자, 신월 경금이 지지의 수록을 이루고 병정화가 없는데 천간의 경금 세계가 나란히 투출하면 정란착격이 된다. 정란착격은 그 다음에 특수격에서 한번 공부 좀 했었지. 이때 병정화의 허신을 충하여 용신으로 삼으니 동방목운이 이끌어야 좋다. 수왕화세하여 식상이 간사를 심하게 제하므로 재가 생하지 않으면 불가단이다. 다음은 성평해외에 등장하는 곽통수의 발자다. 자, 이건 정란착격이야. 자, 여기에서는 화가 전혀 없어도 격국을 이루었는데 여기서 정란착격 한번 복습해 볼까? 어차피 이제 이 학습이 끝나면은 선생님 이제 팔자화자로는 공부를 할 거니까 그때 가서 좀 다듬겠지만 정란착격은 간단하지. 경일이 일단은 경자, 경진, 경신 이렇게 이제 세개 일주일 한 해가지고 경일이 이제 신자진 윤화를 보면 수국이 갖춰지면 정란착격이라 하는데 이제 관성을 완전히 제해버리는 거지. 그래서 이제 명식에서 우리가 이제 운에서 전실되는 거 굉장히 원래 이제 신자진이 이제 인호수를 충해온다 해가지고 재관을 다 쓰는 것처럼 얘기하지만은 우리는 그냥 수국이 화 도충기를 불러와서 관을 쓰는 것으로 이렇게 일단 이해하면 돼. 그래서 이 운이라는 게 이제 기본적으로 병정사후를 세운에서 보면은 로그를 고재를 파니까 이제 굉장히 무서운 거지. 그리고 운에서는 대운에서는 동방으로 가고 또 재앙에 이르면은 부기를 아주 누리는 거니까 조금 달라. 대운법과 세운법이. 어쨌든 곽동주의 발자
다시 정난찾기 허자론에서 한번 또 정하죠. 허자론은 뭐 또 텍스트가 있으니까 팔자 허자론이 있고 또 허자론 강해가 있고 이러니까 자, 그 다음에 혹 지성 토국을 이루면은 간목을 먼저 쓰고 정화를 뒤에 쓸 것이다. 당연히 그렇겠지. 지지 화국을 이루면 부귀한 사람이다. 금강목명하면 행상 자매하는 사람이다. 자, 무슨 말일까? 이거 좀 이따 또 마스터에서 한번 설명해보고. 금이 신유술 전체 지지를 구비하면 부귀를 의심치 않는다. 종액격을 이뤘을 때. 그 다음에 금신이 화양이 들고 양인에 봉하면 부귀 영화를 한다. 자, 그래서 이건 뭐 이제 양인 로살 같은 이제 그런 상황을 얘기하는 거지. 자, 신월 경금이 지제 토국을 이루면은 먼저 간목을 용한 다음에 정화를 보좌하면은 대북격을 이룰 것이다. 그 다음에 신월 경금이 지지 화국을 이루면 부기격을 이룬다. 금강목명하면 자, 금이 강한데 목이 명하면 재를 용신으로 삼아 실업가의 팔자가 된다. 자, 이때 우리가 정화 간목 쓸 때 둘 다 진신이야, 진신. 자, 금이 신유술로 지지를 구비하면 부기를 의심치 않아도 된다. 이때 화가 있으면 관살을 유용하고 화가 없으면 종액격이 되어서 부기격을 이룬다. 그러니까 금이 지지에 신유술 방국을 지어서 구비되면 화가 있으면 화가 있어서 그것을 유용해서 그것을 기격을 짓고 또 없으면 우리가 이제 그 종욕으로 또 부격을 이루고 그 다음에 이제 대운에서 종욕을 지을 수도 있고 또 화관을 쓸 수도 있고 그러니까 이게 참 좋은 격국이 돼. 장남은 명리종정에서 가설격은 부기격을 많이 보았으나 종합격과 윤합격은 실상 그렇지 않은 경우가 있다는 꽤 흥미로운 개념을 피력하고 있는데 윤합격은 선생님도 별로 경험해보고 확신은 안 하지만 종역격은 뭐 상격의 신뢰가 수도 없이 많았고 선생님은 또 그 종역격이 부기하지 않은 경우를 본 적이 별로 없는 것 같아. 그래서 하여튼 난강명의 이치가 정밀하다고 본다. 또 삼추의 이제 윤화 같은 경우에는 우리가 이제 그거 생각해 볼 수가 있어. 그러니까 조후가 결여됐을 때 좀 너무 고독하지 않나 뭐 이런 걸 우리가 상정해 볼 수 있을 것 같아. 자, 그 다음에 삼추 경금에 유금이 있으면 양인이 되어서 경금이 당황한다. 이때 화로 단련하고 남방운으로 그러면 근선 입화양이라고 해서 금신 입화양이라고 해서 부귀와 영화를 누린다. 그러므로 6월 경금은 말할 필요도 없다. 다음은 자평진전 평주에 예시된 왕사진의 팔자로 살인격이다. 금신 입화양하여 북방의 군벌 영수가 되었다. 자, 이 경우에도 뭐 병신합 학과대에서 그런 거는 얘기하지 말고 합수. 그 다음에 칠살이 이제 칠살을 우리가 이제 이거는 뭐 예를 들어서 신앙 살고 된 유형이라고 우리가 봐야 되겠지. 그리고 이제 또 진신인 정화가 술 중에 있기 때문에 이것은 아주 기격이다 우리가 이렇게 볼 수 있겠지. 자, 종역격의 병화가 투하여 살인격을 이루면은 이제 이때는 이제 종역격이 이제 6월일 경우에 뭐 이제 살인, 양인과 칠살 두 가지 효용이 있다. 하나는 서부근의 기세가 순수하여 발현하고 남방운에는 금신이 화양하여 부기를 이룬다. 재밌는 특징이 있어요, 이게 그지? 자평법에서는 축음이 영을 잡으면 모두 금신이라고 했지만 식간에 따라 더러 예외가 있다. 대개 간금이 모봉을 보이면 위무와 불굴의 정신이 있다. 이것은 신유술월이 모두 마찬가지이고 6월에 기특함이 있는 것이다. 다음은 13대 대통령 노태우의 팔자 한번 보자. 자, 신술, 신신 뭐 거의 금국과 비슷한 양상을 짓는 완전한 사막금국을 짓지는 않았지만 이런 명식을 지었고 여기에 이제 투한 게 이 사람이 종역을 지은 거야. 거의 그지? 근데 이제 거스르는 게 간목이 있어. 그 다음에 무토와 임수는 거스르지 않아. 그러니까 종역의 기세인데 이 사람이 술 중에서 정화를 본 게 기고 그 다음에 간목이 투에서 요것은 뭐라고 얘기해야 될까? 이 경우에는 금강목명이라고 할 수가 있나? 종역이 간목을 보고 이 간목은 성국간투일간성 같아.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성국간투일간성은 아니지만 예를 들어서 금국에 위배되는 게 투한 거야. 그러면 말년에
장애와 애로가 있다는 걸 의미해. 그래서 뭐 이분이 뭐 한국 대통령을 마치고 감옥도 가고 했지만 지금은 뭐 건강에서 이제 절대적으로 문제가 나타났는데, 감목이 전도되면 어떤 상황이 나타나고 감목이 간금에 부러지면은 뇌 기능에 일단 문제가 나타나지. 선생님은 뭐 건강에 대해서는 잘 모르겠어. 어쨌든 이 감목은 굉장히 위태하게 일단 서 있는 거야. 자, 금신격이야. 그러니까 이 사람은 종역격이야. 종역격. 간목이 위배되어 있었지만 뭐 뿌리가 없으니까 종역의 기세를 치는 거야. 우리가 이제 일행듣기나 강화격에서는 가라는 말을 잘 쓰지 않아. 자, 가종이란 말도 쓰지 않고. 자, 그 다음 6월 경금은 강리함이 물러나지 않아 정화를 용하고 간목을 용한다. 만약 정갑이 투했는데 다시 하나의 병을 보면 공명이 현역하고, 또 양인을 보았는데 형극이 없고 병화 칠살이 지지에 암장되면 이름하여 양인가살이라 출장입살하고. 자, 6월 경금은 아주 진짜 강금이야. 이때 정화 쓰면은 귀함이 드러나니까 조정에 나아가서 벼슬을 하고, 또 병화 칠살을 쓰면은 무로서 나아가는데, 예전에는 이제 무과 무를 했지만 현대사회에서는 이제 외국에서 크게 공명을 이루고 또 출세할 수 있고 또 부귀를 누릴 수 있다 그랬잖아. 그러니까 출장 입상 이런 상황이 나타난다. 절벽은 중심이다. 자, 국경을 벗어나서도 국가를 위해서 싸운다는 것은 그것은 충을 보증하는 거지. 자, 그래서 또 우리가 외국에 사는 사람들이 또 보면은 애국심이 높아요. 자, 6월 경금은 여전히 강하고 예리하다. 따라서 정화와 간목을 용신으로 삼은 다음에 병화를 보좌해야 한다. 만약 정갑이 투했는데 또 하나 다시 하나의 병화를 보면 공명이 현역하고, 또 양인을 보았는데 형극이 없고 병화 칠살이 지지에 암장되면 이름하여 양인가살이라 출장 입살하고 절개가 고든 충신이 된다. 보통 우리 간살혼잡은 굉장히 불길하지만 양인이 간살혼잡을 보면 양인 노살의 격을 이룬다 그러지, 간살혼잡을 우리 얘기하지는 않아. 다른 뭐 임술관이나 우리가 병화 무토에서도. 자, 그 다음에 다시 말해 6월 경금은 추기가 깊어지는 대로 한기가 심하다. 따라서 정화로 단련하고 병화로 한기를 제거해야 된다. 다음은 간살을 함께 취하는 것이다. 다음 청나라 권융주의 팔자 한번 보자. 야, 이거는 뭐 전형적인 거지. 6월 경금이 병종화를 다 받네. 거기다가 다시 양인까지 투했네. 어마어마한 권위가 나타나는 그런 병이야. 자, 혹 병화가 중중하고 하나의 정화가 높이 투하면 역시 과갑한다. 병화가 출간하고 정화가 암장되면 1호로 공명을 이룬다. 정화가 투했을 때 좀 더 귀기가 높게 제도권에서 나타나겠지. 6월 경금이 병화가 중한데 하나의 정화가 높이 투하면, 6월에서는 오늘 병정화만 갖고 얘기하는 거야. 역시 가갑을 한다. 병화가 출간하고 정화가 암장되면 1호로 공명을 이룬다. 이것은 살인이 균등함을 논한 것으로 기가 왕후에 이른다고 했다. 살왕인경하면 가갑으로 벼슬길에 온다. 자, 살왕인경이라고 하지만 이미 신왕하기 때문에 살인은 주로 기가 무직에 있는데 이를 두고 이도의 기라 한다. 자, 예전에는 문직이 아니면 무직으로 나아갈 수밖에 없어서 출세를 하려면, 최근에는 그래서 이제 칠살 같은 것이 잘 양인합살하거나 잘 교화되어서 격을 이루면은 근래에는 외국에서 해외에서 복록을 구가한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이도의 기라 한다. 다음은 승상의 오른명이다. 자, 6월 경금이 병정. 자, 이 사람은 일반적 승상이 아니야. 그러니까 군권도 지고 무권도 지고 이렇게 된다고 봐야 돼. 자, 그래서 핵심적으로 한 문장을 우리가 표현하면 굵은체로 이렇게 되어 있는데, 6월 경금은 관살 병용한다고 했다. 오케이. 개선편에 이르러 세월시 중에 대파는 간살 혼잡이라 보통 간살 혼잡을 꺼려 거살유관, 거간유살, 합살유관, 합간유살 뭐 이런 말 쓰는데, 오직 6월 경금은 이론이 고금으로 경금의 양인이 병령하니 병종화를 병령한다는 것이다. 이렇게 얘기했어. 자, 그런데 이제 뭐 예를 들어서 물론 아까 이제 양인이 간살 혼잡되었다고 해서 그것을 격국이 폐격됐다는 얘기를 하지 않는다고 했지만 썩 좋아할 일은 없지. 병호일주가 임계수가 다 투했다. 좋을 건 없잖아. 임수만 투하는 게 훨씬 낫지. 그러나 임계수가 투했다고 해가지고 격국이 망쳤다 이렇게 얘기하지는 않아. 자, 그 다음에 이것은 난강망이 조시했고 별종 명서에서는 실로 찾아보기 어려운 논리다. 다만
적천수 격국론에 간살상은 레무나 유가유불가라 해서 간살병룡의 가능성을 시사하고 있다. 적천수에서는 6월 경금만 반드시 염두에 두고 한 얘기는 아니야. 다른 경우도 있어. 지금 잘 생각이 안 나는데 이전에서도 용법에서 좀 얘기했고 몇 가지 있어. 예를 들어서 뭐 우리가 관을 쓰고 또 조우로서 또 뭐 쓰는 경우가 있고 이러니까 예를 들어서 언제가 있었고 당장 생각이 안 나니까 좀 이따 생각나면 얘기하자. 그 다음에 6월 경금이 팔자의 형충이었고 관살을 병용하면 출장 입상으로 나가서는 장수로 또 평시에는 입상 조정에 의해서 재상으로 직계 충신이 되어 필히 급품직이라고 했다. 자, 그 다음에 혹 간목이 지지에 암장되고 화가 투했는데 수가 투하지 않으면 역시 청구하고 의금을 기대할 만하다. 6월 경금에 간목이 지지에 암장되고 화가 투했는데 수가 투하지 않으면 양인오살이나 양인용관으로 성격되고 뭐 또 굳이 이건 양인이 아니다 이렇게 해도 예를 들어서 우리 양간이 겁재를 보면 보통 양이란 말을 써도 무난하고 어쨌든 그래서 뭐 월급격이 칠사를 받다 해도 되고 그래서 관살이 비상되지 않아 청구하며 과갑으로 벼슬길에 오른다. 혹 정화가 지지암정되고 병화를 거듭보면 가살중중으로 비록 양인이 첩신해도 종살은 되지 않는다. 6월 경금이 어떻게 종살이 되겠어? 만약 하나의 병화가 투하면 뛰어나지만 부자는 아니다. 혹 지지에 갑을목이 중중하면 무용한 사람이다. 자, 6월 경금에 정화가 지지에 암정되고 병화를 거듭보면 가설중중으로 비록 양인이 첩신해도 종살은 되지 않아 기격을 이루지 않는다. 자, 기격을 이루지 않는다? 무슨 말이야? 내가 지금 쭉 그냥 편하게 읽어가려고 했더니 또 잘못됐네. 기격을 이루지 않는 게 기격을 이룬다야. 자, 선생님 잠깐 여기 좀 쓰면서 좀 실수한 것 같은데. 자, 만약에 병이 중중하고 만약에 혹 병이 중중하면서 하나의 정이 투출했다면 가갑은 이미 정해진 거겠지만 정화가 지지했고 병이 투관했다고 해도 뭐 과거는 아니겠지만 이도로서 충분히 출사해서 기를 이룰 수 있지. 그러니까 이것은 기하지 격격을 이루지 않는다. 이게 잘못된 거고 만약 하나의 병화가 투하면 수사이기는 하나 부자는 아니다. 이때도 마찬가지야. 지지에서 정화가 있으면 귀를 이루어. 그런데 그냥 병화만 투하면 이렇게 이해를 해야 돼. 그 다음에 6월 경금은 지지에 갑을목이 중하면 무용지물이 된다. 이렇게 했는데 일단 귀라는 것은 우리가 일단 화로서 확정 짓는 거니까 일단 이렇게 일단 얘기해야 되겠어. 자, 그 다음에 이제 뭐 무용지물이라고 해서 근데 갑을목이라는 게 이제 우선 혼잡된 것도 좀 좋지 않지만 갑목이 쓰임이 없는 건 아니니까 그런데 이제 화가 없으면은 기본적으로 이제 6월 경금이 너무 당황하니까 이것을 좀 이렇게 제복해주면은 충분히 쓸모가 있는데 그래서 어쨌든 뭐 전체적으로 금왕하고 목이라는 것이 좀 원령이 대비해서 세하니까 세한데 화가 아니면 억제하지 못하니까 병정을 보지 못하면 기가 없고 예수라는 부류가 된다는 것은 예전에 뭐 광대가 된다 이런 뜻이야. 또 돈 없는 예술가들이 된다는 거야. 별로 기도 없고 그 다음 총론하면 금왕 목세한데 화가 아니면 제하지 못하니 병정화가 없으면 예술 방면에는 재능이 있다. 여기서 이제 재능이 있다. 이 말은 또 조금 또 좀 애매한 말인데 예전에 이제 뭐 돈은 벌어야 되고 귀하지는 않고 이러니까 뭐 예술 방면이라도 나아가서 뭐 어떻게 이제 그 길로밖에 나아갈 수 없는 그런 경우가 됐다는 거지. 좀 답답한 국면의 그거야. 그리고 일반적인 뭐 계급에서 굉장히 낮은 지위였으니까 좀 천한 무리가 될 수밖에 없었다. 이런 뜻이 될 수도 있어. 그러나 뭐 돈벌이는 할 수 있는 재능은 있었으니까
예술 방면으로 나아갔다. 이 정도로 이해하자. 그 다음에 6월 경금은 0을 잡은 때에 있으니 비록 먼저 화로 인을 제하지 않으면 살인격이 되고 수로 금을 설하면 종역격이 된다. 금왕 목세하여 화가 있으면 살인격과 같고 수가 있으면 식상생재가 된다. 자, 그 다음에 6월 경금의 종역격 이제 다시 한번 정리를 하는데 아주 특별한 격국이니까 그래서 한 번 더 정리하고 3등 경금으로 갈 수 있도록 하자. 자, 6월 경금의 종역격에는 2종이 있다. 첫째는 신유술 반국을 이룬 경우고 둘째는 사유축 근국을 이룬 경우다. 금성옥진부의 종역격이 3기를 만나면 천추의 명성을 날린다고 했다. 여기에 말하는 3기란 을병정을 말한다. 6월 경금의 종역격이 을병정을 보면 반드시 출장합성하는 명이 된다고 했는데 어째서 금신을 거스르는 3기의 글자로 종역격을 더욱 성격시킨다는 말인가? 이것은 전항에서 설명한 바 있는 종역격의 두 가지 효용과 맥락을 같이 하는 개념입니다. 즉 신유술 반국을 이룬 종역격에 병화가 투하여 살인격을 이루면 병화는 무근하여 소부군에는 기세가 순수하여 발현됨이 있고 남방운에는 금신이 화양에 들여 부기를 이루는 것을 뜻한다. 한 번 더 설명하는데 무슨 말인지 알겠지? 금신이 화양. 까닭의 난강망은 금비 신유술 지지 부기 무이라 한 것이다. 이것은 금일간이 신유술 반국을 이루면 부기를 의심할 필요가 없다. 운이 어디로 가도 관계없다. 북방금을 가면 종역격을 이뤄 좋고 또 금신 입하양으로 들어도 동남으로 들어도 좋다. 이 말이야. 다음은 조화원약 평주의 성주속으로 예시된 팔자다. 병화 투했다. 부기 의심하지 말자. 자, 그 다음은 매우 드문 일이나 지난해 내가 직접 생시를 가려 출산을 유도한 소화명이야. 지난해니까 이 책을 선생님이 2005년도에 출간했나 2006년도에 출간했나 2006년도에 출간한 것 같은데 한번 확인해보자. 그렇지. 2006년이니까 2005년도에 내가 한번 본시 태어나고 죽는 것은 천명에 달린 일이나 만에 하나 허튼 지식으로 팔자를 출산했다면 씻을 수 없는 죄를 범한 건데 태원은 뭐 선생님 시즈 같은 거 잘 잡아주고 이런 거 안 해. 근데 이제 어떤 시를 잡고 어떤 때 난다 그러면 대강 기천을 한번 구분을 해보지만 태원은 무자로 암암리에 화기를 더했고 분광용사까지 한번 써봤어. 그래서 정화에 용하도록 시간을 정했는데 을류 경신 병술시에 놓은 거야. 내가 신유술 반국을 짜려고. 그래서 이게 이제 선생 아들이야. 근데 뭐 지금 전혀 총기를 보이지 않고 있기 때문에 잘 모르겠다. 자, 적천수 조교에서 반국의 글자는 삼합과 달리 각 글자의 근기의 작용력이 크다고 했다. 6월 경금의 종역격이 둘로 나뉘는 이유는 병화의 효용과 무관하지 않다. 한편 사유축 금국으로 종역격이 성립되려면 팔자에 병정갑이 없어야 한다. 이때 사유축은 좀 다르다. 종역격을 이루려면 그지? 이때는 병정의 뿌리에 작동이 되지 않으니까 이때는 수가 출간하여 금기를 설해야 한다. 이를 금수동심이라 한다. 운 서부군을 향하면 정화하고 부한 가운데 기가 따른다. 팔자에 미약한 화의 글자가 있으면 파격되어 고고하거나 승도의 맹이 되고 하운으로 돌아가면 흉하다. 그러니까 종역격의 두 가지 사안이 있는 거야. 그러니까 신유술 반국이 기특하다는 얘기지. 그러나 어찌 서부군으로만 흐르겠느냐. 따라서 흉사가 많고 남방으로 이르면 목숨을 보존하기 어려울 정도다. 다음은 형극이 있어 고빈한 명으로 조화원약 평주에 예시된 팔자다. 요거는 뭐 금국을 지은 건 아닌데 정화용신을 신계가 극하는 비상하는 그런 유인이 되어서 용신이 가란진이 된 그런 상황이지. 자, 이상으로 삼추 경금을 마치고 이제 동금 학습으로 넘어가도록 하자. 고생했어.